자, 그래도 절반을 넘었네요, 날짜가. 보도록 합시다. 지난번에 조건부 확률 했거든? 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얘들아,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은 따라해봐. 사건분의 곱사건. 사건분의 곱사건. 개수로도 뒤에부터 해석한다 그랬어. 뒤에부터 이렇게 사건분의 곱사건입니다. 근데 확률로도 구할 수 있고, 개수를 먼저 해줄까? 개수로도 구할 수 있고, 분자분모에 이렇게 가능한 전체 개수로 나눠서 확률로 구할 수 있고, 사건분의 곱사건. 근데 실제로 계산할 때는 뭐 쓰냐면 똑같아. 모듈 확률은 동일하게. 여기는 뭐 쓰냐면 네모 쓰고, 네모 중 세모.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푼다. 그죠? 지난번에 그래서 하나 정도 간단하게 확인했어요. 조건부 확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사건분의 곱사건 했었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여기 확률의 곱셈 정리. 자, 요거는 이론적인 거라 166페이지의 바이블 포인트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어. 사건의 독립과 종속 이렇게 되어 있죠. 곱셈 정리라고 해놓고 독립과 종속을 먼저 한다고. 여기 있구나. 곱셈 정리. 곱셈 정리는 그냥 안 봐도 돼. 뭐냐면 이론적인 건데, 봐봐. 사건분의 곱사건이거든. 그러니까 사건분의 곱사건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 교사건이 아니라 곱사건이 읽는다 그랬지.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곱하기, 원래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미만 그냥 보면 A도 일어나고 B 확률을 구한다고 하는 건 B 확률을 곱하고 B가 일어났던 조건에서 A가 일어날 확률까지 곱해줘야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확률, 이런 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쓰면 아니 이렇게 이것도 같은 거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내가 B바 A를 썼어. 그러면 사건분의 곱사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왼쪽으로 이렇게 곱한 거거든. 이론적인 건 신경 안 써도 돼. 어쨌든 나중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한꺼번에 정리할 때 A이고 B 확률은 어쨌든 곱했잖아. 어쨌든 곱할 때 니네가 알아서 얘를 고려해서 얘가 이런 확률을 곱할 거거든.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도 돼. 요거는. 자, 이제 어디를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일단 확률의 계산 중에서는 바이블 포인트 166페이지에 자,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봅니다. 자, 칠판. A와 B가 독립관계라. A 사건과 독립관계. 자, 요거를 이제 독립과 종속을 배울 텐데, 이게 영어로 이렇게 돼 있거든, 얘들아. Dependent of 이렇게 돼 있는 거 A가 있고, Independent 이렇게 돼 있어. 이 맞니? A야? E야? Dependent. 이 맞지? 몰라, 헷갈려. Independent 이렇게 돼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게 독립이란 뜻이잖아. 독립적이라고 하는 건 상관없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얘 뭐야? 반대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반대말이거든. 이건 일본 애들이 해석한 거래. 이건 그냥 편의상 선생님 안 독립. 독립이 안 걸 종속이라고 부른다 이런 거야. 독립이냐 아니냐를 부를 거야. 됐지?
그러면 첫 번째는 독립에 대한 정의야. 독립. A, B가 독립. 자, 그럼 우리가 A가 독립이다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할 거야. 뭐라는데 B가 일어났다는 조건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구하거나 B가 일어난 조건에서 구하거나 똑같대. 이게 A, B 동력. 그러니까 B가 일어났다는 조건에서 A를 구하거나 안 일어났다는 조건에서 구하거나 그냥 A 사건의 확률이 똑같아. 그러니까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그러면 독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A시당초 A, B 확률 독립관계라고 하는 게 확률로 정해졌어. 뭐로 정의됐어? 확률로 정의돼서 절대로 시행만 보고 시행만 딱 보고 이 독립적이다 아니다의 관계를 판단해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건 이제 문제 풀면서 얘기해 줄게.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A, B가 아무 상관없다는 게 그냥 구하든지 일어났다는 조건에서 구하든지 아니면 일어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구하든지 항상 일정해. 안 달라져. 그러면 A하고 B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의했어. 물론 이거를 B의 입장에서 써도 마찬가지야. B의 입장에서도 독립관계니까 A가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상관없다. 그러면 B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A가 일어나서 A, B가 아무 관계 없으니까. 그러니까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일정하다. 아무 상관없어. 일어나다 안 일어나다. 얘들아 이런 관계를 우리가 A, B가 무슨 관계라고 했다? 독립관계라고 했다. 그럼 그 중에서 하나만 만족해도 돼. 요렇게 만족됐다. 요렇게 만족돼도 독립관계고 요렇게 돼 있어도 독립관계고. 얘들아 알았죠? 독립관계. 두 번째는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독립과 종속인데 그래서 이걸 좀 이런 느낌을 가져서 독립오한한 이런 거거든. 독립오한한. 그래서 독립 종속의 판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 절대로 독립 종속은 시행만 보고 판단할 수 없어. 얘들 알았죠? 확률 갖고 판단해야 되네. 그럼 봐라. 요게 되는지 질문하는 거죠. 요게 yes면 무슨 입이 된다고? 독립. 이게 노면. 독립이 아닌 거고 얘가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독립 이렇게 판단하면 되죠. 얘들아 이해돼 안 돼? 이해가? 가 안 가? 자 이제부터 잘 봐. 근데 여기를 방금 전에 배웠던 이걸로 바꿨을 거야. 여기 봐야지. 사건분해 곱사건으로 이렇게 바꿨었어 얘들아. 그래도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딱 지우고 사건분해 곱사건 요렇게 내가 딱 썼어.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지. 얘들아 맞니 안 맞니? 그 다음에 얘 있죠? 얘를 왼쪽에다 내가 다시 곱할게. 그러면 요렇게 돼. 요 왼쪽이 얘를 계속 바꾼 거잖아. 이해돼야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아까보다 폼보다는 이게 훨씬 더 깔끔하잖아. 얘들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기 바로 독립 종속을 판정하는 도구가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A가 일어날 확률 구해. 그리고 B가 일어나는 구하고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곱해서 같아지면 독립, 안 같아지면 독립이 아니다. 그래서 독립 종속의 판정은 반드시 꼭 확률로만 판단이 가능해. 뭐로만 판정이 가능하다고 얘들아? 확률로만 판정이 가능해. 근데 이게 유일하게 시행을 보고 판정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요거 다 끝나면
확률의 마지막 주제가 독립시행정리야. 독립시행. 이건 뭐냐면 시행이 독립적이면 확률도 독립적이다. 그래서 이건 맨 마지막 주제야. 그러니까 결국에 독립종속의 판정은 반드시 확률로만 판정이 가능합니다. 문장을 읽어서 판단할 수 없어. 얘들 알았니? 확률로 판정 가능하고 판정하는 도구는 바로 이거.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필기해. 3번 또 쓸 거 있어. 종속은 안 독립이야. 디펜던트, 인디펜던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신발 멋있다. 크록스. 맞아? 새로 나온 거네. 나도 여름용 3개나 있는데 제일 편해. 수업할 때 발도 안 아프고. 어그부츠인가? 그거 잘못 싸가지고 어그부츠잖아. 이렇게 막 슬리퍼인데 막 털 달린 거. 아 이거 잘못 싸가지고 못 신고 있어. 이게 털 달린 거 알지? 세레빠인데 왜 알아? 이게 진짜 어그는 이게 이렇게 생각보다 이게 되게 얇고 가볍더라고. 근데 이게 잘못 싸가지고 이게 좀 높거든. 높은데 더럽게 무거워. 그래서 못 신고 다녀. 발목 나가는 줄 알았어. 왜 웃어? 쌤통이다 이봐. 잘못 싸가지고 당근에 팔 수도 없을걸. 남자애들은 안 신어도 되고. 250 어그부츠 관심 있는 사람. 좀 신었으니까 내가 한 2번인가 끌고 다니는데 발목 나갈까봐 미쳤어. 그거 왜 샀지? 코스트코에 갔더니 있더라고. 그래서 뗐다 집었다가 다들 말렸는데 사지마 그랬는데. 자, A, B의 독립의 정의는 알겠죠?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상관없다. 그냥 말로 해석하는 게 제일 편해. 그지? 그러면 A, B가 독립관계다 이거지. B 입장에서 봐서도 A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고려하든 안 하든 일정해진다. 독립관계다. 됐니? 얼굴 표정들이 왜 이렇게 어두워? 오늘 토요일인데 끝나고 바로 안 가서? 그래서 어둡구나. 이게 토요일인데 전쟁 났어? 얼굴 표정 장난 아니야. 2주밖에 안 지났네. 그래도 내일 쉬잖아. 내일도 짬잖아. 자, 독립 종속의 판정에 마음을 좀 비우면 좀 나아. 토요일을 빼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화수목 금금일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 괜히 토요일이는 것 때문에 마음만 싱숭생숭하고 남들만 다 행복한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뭐 그런 거지 지금. 자, 독립종속의 판정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판정하는 게 제일 쉬워요. 독립이다 아니다. 이 독립이 아니다를 우리는 종속. 그러니까 종속이란 어려운 단어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얘들 알았죠?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여기서 다 정리해 그냥. 독립종속. 해봐요. 자, A, B가 독립의 관계야. 무슨 관계? 독립의 관계면 최종적으로 A 여기 봐라. A와 A 여하고 B하고 B 여 관계. 독립이다. 어떻게 외우면 제일 편하냐면 독립관계면 다독립이야. 다독립.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게. A, B가 독립관계면 다독립. 무슨 말이야?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고 아무 관계 없고 A가 일어나고 B가 안 일어나는 것도 아무 관계 없고 A가 안 일어나는 거하고 B가 일어나는 거 둘 다 안 일어나는 거 아무 관계 없게 돼. 아무 관계 없으니까 당연히 다 관계 없겠지. 근데 수학적으로 증명해줘봐. 해줄게. 자, 이제 A, B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독립관계인 것들은 항상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확률을 곱하면 이것을 그냥 곱하면 독립관계가 된다. 방금 전에 한 거잖아. 얘들아 맞아 맞아. 순전히 이론이야. 요걸 가지고 하나만 해볼게. A하고 얘가 독립이 되는 걸 보여줄게.
얘만 보여주면 왜 다 보여주는 거냐면 봐봐. 이건 네모의 세모의 여집합 이렇게 하나 붙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여집합 붙이면 얘고 여기에 여집합 붙이면 얘가 되는 거잖아. 이해가지? 이해가지? 그리고 얘가 독립관계를 이렇게 이루면 요거에서 여집합을 다시 여기다 붙여봐. 그러면 얘하고 다시 이런 관계를 얻을 수도 있고 여집합을 여기다 붙이면 여기로 가고 다 독립이 돼. 그래서 하나만 증명하면 다 되는 거야. 갖고 이거 도대체 뭔지 보면 된다를 약간 이용해 볼게.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러니까 A는 일어나는데 B는 안 일어나야 되거든. 그럼 어디야? 여기에 영역을 얘기해. 맞아, 맞아. 그럼 요 얘기는 이렇게도 써도 되지? 집하고 비슷하니까 A가 일어날 확률에서 뭐가 일어날 확률? 요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돼. 이해가 안 가? 자, 그런데 요거는 독립관계니까 곱셈으로 바꿨을 수 있지. 그래서 얘를 이걸 묶으면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바로 뭐야? B가 안 일어날 확률이네. 이렇게 되지. 그래서 봐라. 첫번 말이죠. 어디 봐. 분명히 교집합 곱사건으로 출발했죠. 맞아 안 맞아? 근데 최종적인 거 볼래? 두 개 뭐하고 있어? 곱하고 있죠. 그러니까 A하고 B의 여집합은 독립관계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A, B가 독립이면 다 독립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제일 좋고 그래서 요걸로부터 자, 요 3번 그래서 확률의 이론 문제 예전에는 수능에 이론 문제가 수능에 반드시 나왔거든. 요즘에는 너무 쉬워서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야. 확률의 이론 문제 해결할 때 첫 번째 쓰는 도구가 이거야. 말로 해보자. AB가 무슨 입이면 AB가 무슨 입이면 독립이면 다독립 이렇게 외우시면 돼. 두 번째는 좀 복잡해지면 이론 문제가 복잡해지잖아. 그럼 이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야. 얘들 알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곱셈 정리는 원래 안 쓰는데 봐라. 원래 이런 거야. 항상 곱셈 정리는 아까 말한 거야. 사건분의 곱사건 얘는 사건분의 곱사건이라고 썼잖아. 맞아? 야, 맞아 안 맞아? 아까 했었잖아. 그럼 얘는 딴 데 보지 말고 둘 중에 하나 바가 이렇게 붙어야 돼요. 원래. 근데 봐라. 근데 여기에 일반적으로 저런데 얘는 독립이든 아니든 항상 얘가 성립하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 독립이란 게 있잖아. 독립이란 게 있으면 7번 봐. 독립일 때는 얘하고 누가 똑같아져? 독립관계면 얘나 얘가 동일해지거든. 얘들 알았어? 그래서 여기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얘들아 맞아 맞아. 이게 한 방에 통하면 다시 아까 사건분의 곱사건 지난 시간 배웠잖아. 아까 정리해줬잖아. 그래서 왼쪽에 곱한 거야 그냥. 이게 곱셈 정리. 근데 A, B 관계가 뭐가요? 독립관계면 요거 대신에 요거 써도 되지. 그걸 갖다 적으면 이거잖아. 그래서 이게 요렇게 성립했을 때가 독립관계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로 항상 가는 건 아니고 독립일 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되니 안 되니? 빙글빙글 돌아요. 그래서 요게 일종의 곱셈 정리죠. 그래서 곱셈 정리는 사실은 곱셈 정리를 실제로 어디에서 활용하진 않아. 활용하진 않고 그냥 곱셈 정리의 그냥 이론적인 건데 일반적으로 다시 적어주면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날 확률을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이렇게 아까 곱해야 된다고 했어요. 맞아 안 맞아? 근데 여기에 이제 여기로 넘어갈 때 A, B가 뭐가 되면
AB 관계가 뭐가 되면 독립이 확보가 되면 얘들아 이해돼 안 돼? 그럼 얘를 뭐로 바꿔 써도 돼? 방금 전에 했잖아. 독립이지 아닌지 판단은 이걸로 판단한다. 이유는 왜냐면 정의에 의해서 독립관계면 얘가 돼. 그러니까 아까 거하고 잘 통하죠? 이거 이론적인 거니까 신경 안 쓰다. 이거 거의 안 쓸 거야. 우리는 요거하고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독립 종속 판정하는 거 있지? 그거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필기 해결하시오. 그래서 오늘 확률의 이론이 끝나요. 6단원이 그러면 68이니까 6단원이 아마 통계일걸? 맞지 얘들아? 6단원 통계예요. 쭉쭉 잘 나가지? 자, 수능에선 쌤하고 정리한 이론을 벗어난 이론은 더 이상 없어요. 애들 알았죠? 가끔 막 강사들 중에 잘난 체 하느라고 막 전원 정리를 가르쳐 줄 거야. 베이스 룰 막 이런 거. 전환율 정리, 토탈 프로버빌리티 정리라는 게 있거든. 그런 거 몰라도 돼. 써먹을 수도 없고. 쌤이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요. 굉장히 평화로운 토요일이네. 페이스프란데 니네 얼굴은 굴름이에요. 그치? 그냥 토요일 이래야 되는데 앞에 XX 토요일 이렇게 시옷비옷 토요일 뭐 이렇게. 그치? 조퇴하고 싶지? 갑자기 막 아프고 싶지 않아?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런 애 있었는데 몸에 알러지가 많아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먼지 알러지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를 막 긁으면 이렇게 올라와. 선생님 식중독. 그래서 이제 거의 조퇴를 할 걸 했는데 옆에 애가 조퇴했지. 선생님 제 알러지 있어요. 손으로 긁었어요. 막 이렇게. 오늘 토요일이 약간 그런 날이네. 지난주에는 되게 막 폭풍우가 쳐가지고 눈 오고 막. 이번 주 토요일은 좀 한가하네요. 내일 푹 쉬어 내일. 자, 확률의 이론 문제 해결은 전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문제 풀면 돼요. 여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데 볼 필요 없어. 선생님이 다 설명한 거야. 여기 독립이면 다독립도 여기부터 다 설명한 거야. 쌤이 하라는 것만 이제 하시면 돼요. 얘들아 알았죠? 그러면 하시면 되고. 우리 지난번에 1번 했었어요. 맞지? 했어 안 했어? 조건 방문율이 뭔지 풀어봤어요. 개념 1-3번은 안 했었어. 맞지? 뭐 이런 것도 하고 싶으면 해도 돼 니네가. 여기 뭐냐면 자 우리가 뭐뭐일 때가 만약에 문장에 뭐뭐일 때 뭐뭐일 때 뭐뭐일 때가 만약에 여러 개 되게 많이 나. 많아봤자 두 개인데 그럼 최종적으로 한 거가 최종 제한이 된다 그랬어. 선생님 뭐야 x가 0보다 크다 x가 1보다 크다 x가 2보다 크다 그러면 동시에 만족되는 건 이거잖아. 최종적으로 문장 풀면서 그거 똑같아. 그 가불명 3명이 포함한 10명이 일렬로 줄을 서는데 설 때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쓰면 안 돼. 서는데 갑과 을이 이웃하여 서 있다고 할 때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도 안 돼. 이걸 끊어야 돼. 그거 중에서 세모를 해. 뭐라고? 갑과 을이 이웃하면 한 팀이라고 그랬잖아. 갑을로 서 있는 게 있고 을 갑으로 서 있는 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이렇게 섰을 때 이것들 중에 을과 병이 이웃하여, 그러니까 을과 병. 그럼 여기 있으면 병이 여기 와야 돼. 여기 있으면 요렇게 와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병의 위치는 확보가 된 거야. 병이 여기 오거나 여기 있는 케이스를 딱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답을 먼저 보면 항상 네모 가부를 한 팀으로 하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한 팀 됐어. 얘들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얘 가불이 한 팀이야? 그러면 한 팀이니까 팀 하나에 8명 있는 거니까 9팩이 돼. 9팩 10명이 다 다르니까. 얘들아 맞아? 가불의 위치를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곱하기. 졸지마. 이거 끝나면 저녁 먹고 자습 대충 하는 척 하면서 집에 가면 되잖아. 자 9팩 곱하기
이렇게 되고 이것들 중에서 요렇게 서는 거는 거야. 그럼 요렇게 한 팀이 돼. 맞아 안 맞아? 얘들아 이해가? 요렇게 돼. 근데 주의사항은 뭐냐면 요 세 개가 한 팀이야. 그럼 세 개고 나머지 7명이 있죠. 8팩이 되는데 봐라. 이때 주의사항. 이때는 갑을 병으로 쓰든가 병을 갑 요렇게 쓰는 케이스밖에 없어. 얘들아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몇 가지야? 다시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답이 왜 틀리지? 갑과 을이 이웃하여 서 있다고 할 때 그것들 중에서 을과 병이 있구나. 답이 없는 줄 알았어. 여기 2 지우고 8팩 지워지고 9분의 1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자 우리 예제 2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예제 2번. 자 이제 예제 2번에서 설명해서 잘 봐. 이 조건 방열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공권내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시행 중에서 조건 방열에서 대표적인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시행 중에서 그냥 원래는 정확한 명칭은 연립시행이에요. 연립시행이고 그 다음에 반복시행이 있어요. 똑같은 연립과 반복의 차이는 뭐냐면 연립은 A 시행하고 B 시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달라. 그리고 얘는 A 시행을 하고 다시 또 똑같은 A 시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 나중에 다시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바로 얘가 독립시행 정리라는 걸 탄생하는 거거든. 어쨌든 딴 데 보면 안 돼. 자, 이 두 개가 이름은 사실 안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그냥 편하게 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얘도 하고 같은 거든 다른 거든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요거를 편의상 그냥 우리끼리 어떻게 외우면 좋으면 선생님이 하고 시행이라고 그래.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부를 거야. 그냥 유치하긴 한데 이게 제일 좋아. 머릿속에 입력하기. 하고 시행. 오케이? 요 하고 시행이 있으면 이제부터 표를 작성합니다. 선생님이 이거 좀 많이 쓰죠? 표를 작성해. 영어에서는 이 표를 테이블이라고 그러거든. 표를 작성해. 이 표를 작성하는데 이때 이게 빈칸 표를 작성하면 빈칸이 있을 거냐? 이 빈칸에다 뭐냐면 시행 결과의 내용을 작성하는 거야. 다시 말해 결과를 작성하는 거야. 이렇게 작성하면 이게 왜 수능에서 중요한지를 설명해 줄게. 자, 어쨌든 하고 시행이 나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확률이 힘들다고 그랬지? 확률은 무슨 행위 중요하다고 그랬어? 근데 시행을 구분 안 해서 시행이 분명히 두 개 있는데 혼자 하나 있다고 풀어버리거나 그래서 요 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문제를 갖고 설명을 해줄 거예요. 요거 갖고 요거 필기해.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연립시행과 반복시행입니다. 저 요거는 수학적 용어가 아니라 쌤이 만든 거야. 수학적 용어로서도 되게 무방할 정도로 A 시행을 하고 B 시행하고 또 A하고 다시 또 A하고 편의상 둘 다 하고 시행해. 약간의 차이는 있어. 얘들 알았죠? 근데 저 표 작성해서 문제 풀 건데 어떻게 작성해서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는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줄게. 근데 그 표에다가 시행 결과의 내용을 작성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엄청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에서 가장 메인 테마로 가장 많이 나오는 활용형 문제가 전부 다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양대 산맥이 있어요. 요거 하나 하고 지난번에 잠깐 해서 교차조사. 교차조사는 엄청 쉬워요. 뭐 이것도 쉬워.
정액 구분하는 훈련만 하면 돼. 대충 적지 말고 정확히 해서 잘 외우시면 됩니다. 영상 촬영하면 좀 보니? 패드나 아니면 저기 뭐야 노트북 PC로 보면 화면 생각보다 잘 보이지 않아? 그지? 그리고 패드는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키우면 스트레칭 하면은 커지잖아. 왜냐면 계속 선생님 수업을 1년 내내 들을 수 있는 친구도 있는데 안 되는 친구들도 있잖아. 뭐 기숙을 한다든지 스테이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다운받아 놓고 수능 볼 때까지 이 주제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내용적으로. 알았죠? 그럼 문제 연습하면 돼. 내용이 좀 안 된다. 자, 한번 볼게. 여기 시행을 잘 봐야 돼. 이제부터 확률은 시행이 중요해. 진짜 니네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요 내용만 알면 엄청나게 쉬운 거야. 여기 봐. A 주머니 하고 B 주머니. 이건 그냥 상황을 가르쳐줬어. 주머니 A에 있어. 여기 흰 공이 3개 있어. 검은 공이 블랙이 5개 이렇게 있고 B라는 주머니가 있죠. 흰 공이 3개, 블랙이 몇 개? 4개. 이렇게 있어. 맞지? 자, A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임으로 꺼내요. 시행을 잘 봐야 돼. B 주머니에 넣은 다음 B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기로 한다. 꺼낼 때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할 때 이렇게 있으면 최종적인 게 동시에 제한된 최종적인 게 분모로 깔리는 거니까. 문제도 이해돼서 A에서 어떻게 한대? 한 개의 공을 꺼내 이렇게 플러스 1. 그러니까 하나를 꺼내 이렇게. 됐지?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1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어떻게 했는데? 하나를 꺼낸대. 이런 거야 그냥 일단은. 이해됐지? 자, B 주머니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자, 여기서 끊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맨 마지막에. 자, 여기 보면 시행이 2개가 있어요. 알지? 뭐가 있어? 여기에서 하나 뽑는 시행이 있고 넣는 것도 시행으로 보지 마. 그거는 그냥 걔를 꺼내면 여기다 자동방 넣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다시 꺼내는 게 있잖아. 이렇게 시행이 A에서 꺼내고 B에서 꺼내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바로 하고하고 시행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에서 꺼내는 거 하고 B에서 꺼내는 거 이런 식으로 표를 작성해. 그리고 뭐 여기에서 만약에 시행을 조금 더 구분하고 싶으면 그냥 A, B로 쓰지 말고 A에서 꺼내고 B에서 꺼내고 이런 표현 시행을 적는 거고. 그럼 여기 봐봐. 이제 이 표를 작성할 때 네모가 뭘 작성해야 되냐면 최종적으로 B에서 뭐에서 꺼낸 게 뭐가 돼야 돼? 흰 공이 나와야 되지. 그럼 여기다 뭘 작성하는 거냐면 시행의 결과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B에서 꺼내면 누가 선택돼야 된다고? 화이트. 맞아 안 맞아? 그리고 그런데 봐라. A에서 꺼내면 뭐 아니면 뭐가 나와? 화이트 아니면 블랙이 나오지. 화이트가 나오면서 자 걔를 여기다 주고 두 번째 결과에서 화이트 나오는 케이스가 있는 거야. 그 다음 첫 번째 꺼낸 결과가 누가 있어? 여기다 뭐 적으라고 했다 해봐. 시행의 결과 적는 거예요. 결과. 알았죠? 블랙이 나와서 넣어준 다음에 여기는 최종적으로 화이트가 나와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되니 안 되니? 이게 바로 하고하고 시행이야. 이 표를 작성하는 게 왜 중요하냐? 자, 분목 갈 때 딴 데 보면 안 돼. 이거 되게 복잡하거든요. 복잡할 필요 하나도 없어. 네모가 뭐냐면 요게 네모고 여기가 세모야. 봐봐. B 주머니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이거지. 그래 안 그래? 그 케이스가 여기 봐야지. 요거거나 두 개밖에 없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여기 봐.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네모하고 네모 중 세모잖아. 답을 쓸 때. 그것들 중에서 A 주머니에서 B 주머니로 옮겨진 공이 흰 공이 될 확률 구하라고 그랬어. 됐어? 어떤 걸 얘기해? 여기서 찾아야지. 이게 바로 최종적으로 흰 공 나올 텐데 이것들 중에서 A에서 B 옮겨질 때
흰 공이 됐을 거. 어떤 거야? 얘잖아. 그러니까 얘를 분자에 올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모에는 이거고 이것들 중에서 누구냐? 얘다 이거지. 이해됐어? 자, 적어볼게. 자, 이때 얼마? 얼마지? 요거는 요게 A에서 꺼냈는데 흰공 나오고 B에서 꺼냈는데 요거 나와 이거 하고잖아. 하고 보니까 여기가 암묵적으로 두 확률을 곱하는 게 되는 거죠. A 꺼낸 거 화이트 나오고 B에서 다시 꺼낼 때는 다시 화이트 나오고. 이해돼? 근데 요 상황과 요 상황은 이거거나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 그래서 이 표가 되게 중요해. 이 표 안에 확률의 곱셈 정리, 덧셈 정리가 다 나와. 이해됐어요? 자, 여기 화이트 나오는 확률 적어볼게. 얼마? 8분의 얼마? 3 곱하기. 이해됐지? 이해돼 안 돼? 자, 이걸 근데 화이트를 하나 줬어. 그럼 화이트가 하나 늘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전체 몇 개가 돼? 8개가 되지. 8개 중에서 화이트 나오니까 8분의 4가 되는 거죠. 됐지? 화이트가 하나 선택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플러스 1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 가니 안 가니? 그래서 8분의 4가 되고. 자, 이거거나 이거거나죠. 그래서 얘는 더합니다. 이번에 8분의 얼마? 5죠. 그럼 블랙이 하나가 추가된 거야. 그럼 여기가 하나 추가됐으니까 전체 8분의 얼마야? 8분의 3이죠. 왜냐면 우리는 화이트 뽑는 거니까. 이해돼? 자, 이 두 개 중에서 이걸 우리가 구하려고 했으니까 8분의 3, 8분의 4 여기 있던 거 있지. 그걸 분자에다 이렇게 올리면 돼. 이해가 안 가? 이게 조건방률의 장점이죠. 뭐야? 이거 조건방률이거든. 왜냐면 최종적으로 분모가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제한됐으니까 이 조건방률일 때 장점이 확률로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들아 이해가? 그러면 분자분모에 다 얼마 곱하면 돼? 88에 64를 곱해버리면 4, 3, 12, 5, 3, 15, 요거분의 12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27분의 12가 되고 3으로 나눠서 3, 4, 12, 3, 9, 27. 자, 확률은 9분의 4가 됩니다. 얘들아 이해됐어 안 됐어? 필기하세요. 답제 해설과 풀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럼 다 이제 조건방률은 한 줄에 풀립니다. 자, 시행이 두 개 있는 걸 정확히 구분해야 돼. 얘들아 알았죠? A에서 하나 꺼내가지고 그걸 B에서 집어넣는다고. 이해 가지? 아, 죽으려고 하네. 이러다 내 이름 외울 수도 있어. 근데 출석부가 없지만 외울 수 있었다고. 밴드 들어가면 이름이 있어. 선생님 이름을 어떤 방식으로 외우냐면 얼굴은 한 번만 안 까먹거든. 애들을 1년에 졸업시킨 애들이 되게 많잖아. 한 200명, 300명 되거든. 많을 때는. 그러니까 못 외울 거 아니야. 그래서 약간 뭐 하냐면 우리 교란순열 알지? 이름 출석부하고 얼굴을 매칭시켜. 그런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름은 못 외우는데 이 이름인데 누구다 이렇게는 알아. 출석부 보고. 결론 졸지 말라는 얘기야. 영상에 박제될 수 있어. 누구누구야 그만 자 이렇게. 이 영상을 다운받아 볼 때마다 다운받은 영상은 유튜브에 올려도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가지고 있으면 저기 하면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들 채널에 올려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봐도 돼. 얘들 알았지? 내가 올리면 되지 않냐고? 싫어. 힘들어. 옛날에 다 올렸었어. 나중에 올리긴 할 텐데 조교한테 시킬 거야. 그냥. 선생님 채널에 있긴 있어요. 옛날 영상. 그래서 좀 정리 좀 하고 개인편 이런 거 중요한 거는 좀 내가 올려줄게. 올리려면 또 그냥 하면 심심해서 애들이 안 보잖아. 편집해야 돼. 중간중간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자르고 뭐 이렇게 알잖아 그거. 한 20몇 분씩으로 줄여 이렇게 나오는 거. 그거 다 편집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하고가 중요하고
자, 선생님 결과의 표에다가 뭘 적었어? 결과에 시행한 결과의 내용을 이렇게 적으면 돼. 기가 막힌 풀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마 확통을 좀 한 번이라도 공부해서 조건방류 좀 어려웠던 기억이 있던 친구들은 이거 배우고 나면 이렇게 쉽다고. 그리고 정확하게 문장 읽으면서 이게 조건 문제 아닌지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 말했잖아. 네모가 뭔가 제한이 된다. 전부 쓰는 게 아니라 일부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게 조건부예요. 얘들 알았죠? 여기 보시면 같은 문제니까 한 번 더 해볼까? A 주머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 A라는 주머니에 화이트가 2개, 블랙이 몇 개? 똑같은 문제 아니야 이거? 꺼내요. B에 넣은 다음 B에서 꺼내기로 하는데 B에서 에이 이거는 완전 똑같은 거니까 하지 말자. 그죠? 자, 이거 진짜 이거 너무 무서운데.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다른 거야. 요거는 2-1번은 다른 문제야. 2-3번 해볼게요. 2-3번 똑같은 문제야 이게. 자, 이 단소장 잘 봐야 돼. 꺼낸 거 넣어 안 넣어? 다시 안 넣지. 어떻게 했냐면 주머니가 있어요. 레드가 6개 있어요. 블루 3개 있고 옐로우 1개 있죠. 차례대로 이거 잘 봐. 차례대로 1개씩 공을 꺼낼 때 차례대로 1개씩 공을 꺼낼 때 뭐야? 차례대로 1개씩 공을 꺼낸대. 근데 꺼냈는데 안 나는 거야. 꺼낼 때 꺼냈더니 파란 공이었을 때 이런 거죠. 문장이 세 번째 꺼낸 공이 파란 공이었을 때 첫 번째 꺼낸 공이 파란 공이었어. 이렇게 된 거죠. 이해가 안 가? 야, 문장이 좀 어색하지 않냐? 1개씩 공을 꺼낼 때 세 번째 꺼낸 공이 파란 공이다. 그때 첫 번째 꺼낸 공도 파란 공이었다.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가 빠졌네. 문장을 자연스럽게 만들래. 그때도 어쨌든 또 제한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제한이 여러 개 있으면 최종 제한 한 개 분모로 깔려야 되는 거야. 알았죠? 자, 봅시다. 딴 데 보면 안 돼요. 자, 얘는 시행 중에 여러분들 찾아야 되는 게 차례대로 1개씩 공을 꺼낸다는 표현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말이야? 첫 번째 하고 잘 봐. 첫 번째 뽑고 두 번째 뽑고 세 번째 뽑고 하고잖아. 근데 이 동작이 반복한 거죠. 얘들아 맞아 안 맞아? 내가 말했잖아. 반복한 겁니다. A하고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이때 쓰는 기법이 표입니다. 첫 번째 하고 그래서 이럴 때는 동작이 똑같잖아? 그러면 그 회차가 되게 중요하거든. first 이렇게 쓴 거 알지? second, third 이렇게 적어봤어요. 알았지? 똑같은 동작이니까 굳이 구분 안 해도 되겠다.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됐어. 자, 이제 적습니다. 자, 네모가 뭐냐면 그렇게 했더니 세 번째 꺼낸 공이 뭐가 나와야 돼? 블루가 나와야 돼.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가 블루 결과 적는 거라고 해서 결과. 블루가 나오는 케이스에 시행의 결과를 여기다 다 적어야 돼. 알았지? 어떻게 해서 블루가 나오지? 자, 처음에 뭐가 나올 수 있어? 레드 나오고 블루가 나올 수 있죠. 얘들아 맞아 안 맞아? 또 뭐 있어? 레드 블루는 무조건 여기 나와야 돼. 세 번째 거는 게 블루였을 때 그랬으니까. 이거 뭐야? 블루가 3개 있구나. 잘못 적었네. 레드 블루가 나올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죠? 블루가 나오는데 레드 블루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레드 옐로우 블루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얘들아 이해가 안 가? 또 뭐가 있니? 레드 이제 끝났어. 레드로 시작하는 거 다 끝났어. 그러면 블루 레드 하면서 블루 나올 수 있죠. 또 뭐 있니? 블루 옐로우 블루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뭐야? 차례 들어야지. 블루, 레드, 블루, 블루부터 해야지. 블루, 그다음에 뭐 나올 수 있어? 옐로우, 블루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다음에 블루가 나오는데 이번에 옐로우부터 시작해. 옐로우, 레드, 블루. 옐로우, 블루, 블루. 옐로우, 뭐 있어? 옐로우는 없지. 공이 하나밖에 없어. 이 케이스는 탈락? 이렇게 해줘. 그래서 총 8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이해돼 안 돼? 자, 이것들 중에서 요거 중에서 첫 번째 꺼낸 곡이 뭐가 되는 거래? 블루 되는 거야. 알았지? 첫 번째 한 게 블루 되는 게 어디 있어? 요거죠. 첫 번째 블루 나오는 거 요거. 요 세 가지네. 그러니까 요거를 다 분모에 깔고 분자에 요 세 가지를 딱 까는 거야. 그것들 중에서 네모 중 세모니까 이해가 안 가. 그 다음은 얘를 쓰는 거지. 레드 나올 확률. 여기 봐라. 이제 빠르게 좀 할 건데 10분의 레드 나올 확률이 얼마냐? 10분의 6이죠. 그 다음에 하나 꺼낸 거 다시 하는 거 9분의 뭐야? 다시 레드 하니까 9분의 5. 그 다음에 8분의 얼마가 돼? 8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하기 하나만 더 적을게. 10분의 얘 나오는 건 뭐야? 레드 6. 블루니까 9분의 3. 8분의 블루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하기. 얘들아 이해도 안 돼? 그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거 다 안 적었어. 이 8개 적어야 되는데 여기 적을게. 블루 나오려면 10분의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냐. 잘 봐. 3. 9분의 레드니까 6 곱하기 8분의 블루니까 2. 요런 4개를 여기 분자에다 이렇게 올려서 이제 계산만 해주면 돼. 얘들아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안 돼요? 그런데 봐라. 선생님 왜 이렇게 썼는지 알겠지? 확률 썼더니 19, 8이 다 어때요? 똑같지? 위아래다 곱해서 없애버리면 요런 현상이 일어나. 요런 현상이 일어나. 3, 6, 2만 곱하는 것처럼. 이게 약간 이렇게만 남는 것들이죠. 이거 뒤에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생략한 거니까. 잘 봐. 결국에 무슨 말이야? 이게 곱의 법칙만 남네. 이제 그냥 좀 빨리 처리하면. 얘들아 이해돼 안 돼? 빨리 처리하면 곱의 법칙이 남잖아. 근데 이거 잘 봐봐. 딴 데 보지 말고. 이게 6 썼죠. 그 다음에 5 썼지. 근데 블루니까 3 썼지. 여러분들 이거 무엇과 동일해? 이거 이렇게 곱했다는 얘기거든. 바로 이게 개수로 푼 거야. 우리가 이게 뭐냐면 레드, 블루 나오는 경우의 수잖아. 개수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 조건부 확률은 확률로 구할 수도 있고 뭐로? 개수로도 구할 수 있어.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로 바뀌죠. 자, 얘는 6이고 블루 얼마야? 3, 2 이렇게 셋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쓰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잖아. 얘들아 이해 가니 안 가니?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레드 6, 여기는 하나, 블루는 3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3, 6, 2. 그러니까 요 3, 6이나 아까 또 있던데 블루 2개 난 거. 이거 똑같은 거잖아. 자, 그 다음에 블루 3, 2, 1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해됐죠 얘들아? 얘가 그 다음 얘는 3, 1, 2가 되고 1, 레드가 얼마야? 6, 블루 3 이렇게 되고, 그러면 1, 예, 3,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들 중에 이거 다 곱한 거 분모에 쓰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 핑크색 붉은 거 있지? 하나 둘 몇 개? 총 8가지 케이스, 8개 맞지? 8개 케이스 분모에 깔고 그 중에서 우리 어떤 거? 선생님 핑크색으로 표현한 거 개수에서 오래다 올리면 여기에 확률이 구해지는 거야. 자, 우리가 알다시피 세 번째 문제는 보통 난이도가 있는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산수만 조금 복잡해진 거 빼고는
그런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얘들아 이해돼 안 돼요? 이해됐어? 19,8을 생략해서 그래. 원래 여기 다 누구 있어? 10분의 9분의 8분의 여기 있었던 거잖아. 이해돼 안 돼? 이해됐어? 오케이. 요거 필기하시고 우리는 좀 원래 쉬는 시간인데 한 5분 아니라 하나 더 하고 위에 거 해주고 쉬도록 할게요. 위에 2-3번만 했잖아요. 2-2번 하고 2-2번은 다른 주제거든. 자, 중요한 게 왜 표를 작성해야 되냐면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고하고 시행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A하고 B하고 이래도 되고 아니면 A하고 또 A하고 이거 똑같은 거야. 똑같은 동작. 반복한 거. 엄밀한 의미에서는 복원을 안 했기 때문에 반복한 게 아닌데 그냥 동작으로 생각해. 서로 다른 시행, A라는 시행하고 B 시행하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걸 A하고 또 A하고 또 A하고 이렇게 하여튼 그냥 하고가 나오면 표를 작성하는 게 핵심이야. 얘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르락 확률을 뭐하고 곱하고 이게 첫 번째 이거 나오고니까 곱하고 여기는 이거거니까 따라락 다 뭐하고 더하고 그러니까 덧셈 종이 곱셈 종이 다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만 보이는 이유는 여기 19, 8이 다 전부 다 분자분모였기 때문에 생략해서 그런 거라고. 얘들아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다음 그 1-2-2번을 볼 건데 2-2번은 다른 거야. 사실은. 자, 문장의 구조를 먼저 한번 볼게. 예제로 딱 좋아. 어느 회사의 스마트폰 A, B는 각각 그 회사의 스마트폰 전체 생산량의 40%, 60%를 사용하고 공장이 생산하는 제품 중 불량품은 2%, 3%가 된다. 제품 중에서 임으로 선택한 하나의 불량품이었을 때 여기서 끊기네. 불량품이었을 때 그 스마트폰이 A에서 만들어진 스마트폰 이렇게 생긴 거죠? 됐어? 됐니? 자, 이거 잘 봐. 혼자보면 안 돼. 우리가 시행 중에 지난번에 양대 산맥이라고 했죠. 두 번째 시행 교차조사라는 게 있어요. 교차조사. 조사는 다 알죠? 관찰하는 거. 교차는 뭐야? 이때도 표를 작성합니다. 표를 작성하는데 이때는 여기에다가 빈칸이 있죠. 빈칸에다 뭔가 적을 거 아니야. 아까는 뭐 적었지? 시행 결과를 썼지. 이때는 개수를 표기합니다. 뭐를 표기한다고? 개수. 이게 바로 교차조사예요. 필기. 먼저 한번 구해볼까? 어떻게 하는 건지 필기할 시간을 줄까? 여기 봐봐. 교차조사가 뭐냐면 딴 데 보면 안 돼. 지금 A냐 B 회사냐 이렇게 조사했고 이거에 대해서 얘가 불량이냐 안 불량이냐냐 이렇게 조사한 거야. 이런 걸 교차조사라고 해. 개수로 쓸 수 있어야 돼. 여기다 적는 건 상태를 적는 게 아니야. 개수 적는 거야. 자, 딴 데 보지 말고 엄청나게 쉬워. 이거는 되게 이지가 돼. 자, 여기 40개 만들고 60개 만들었다고 해. 그런데 계산하다 보면 여기 봐야지. 40개, 60개 만들었어. 그 중에서 분량이 2%래. 그러면 2%면 어떻게 돼? 사실은 100분의 2를 곱하니까 0.8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 비율을 유지해서 여기 봐야지. 개수를 뭐 하기만 해? 늘리면 돼. 얘들 알았어? 그럼 거기에 2%니까 얘는 8개가 분량이 나온다는 얘기야. 됐지? 그러면 여기는 분량이 아닌 거는 뭐 쓸 필요는 없는데 392개는 분량이 아닌 거야. 자, 여기에 3%니까 18개가 분량이고 582개가 분량이 아닌 거죠. 이해돼 안 돼? 자, 이제 분모에 깐다. 딴 데 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 개수를 적어. 자, 항상 모든 확률은 네모, 세모로 구성되면 네모 깔고 네모 중 세모를 까는 거야. 알았지? 네모를 깔아. 뭐 하래?
제품 중 선택한 하나의 수가 되면 불량품이었을 때, 자 불량품의 개수를 적습니다. 8 더하기 18. 이해돼 안 돼? 그것들 중에서 스마트폰이 A 몇 개야? 8개. 암산도 가능하죠? 그래서 26분의 8. 정답은 13분의 4가 답이 됩니다. 엄청 쉽죠? 이게 바로 교차 조사야. 교차하고 아까 A 시행하고 B 시행하고 하고하고 시행하고 다른 건, 하고하고 시행은 그 빈칸에다 뭘 작성해야 돼? 시행의 결과를 작성해서 확률끼리 곱하거나 더하는 걸 해야 돼. 근데 얘는 뭐로 가? 개수로 표기 가능해. 그래서 개수만 표기하는 거야. 얘들아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너무 쉬운 문제야. 이지. 불량품이었을 때 그것들 중에서 A에서 맞는 거. 불량품 중에서 A는 8개. 이렇게 해서 거의 암산의 수로고 산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13분의 4. 정답이 13분의 4잖아. 엄청 빠르죠? 뒤에 연습을 더 할 겁니다. 얘들 알았죠? 잠깐 딱 할게요.